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주차에서 3개의 동영상을 올렸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도를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싶습니다. 자, 이번 7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를 공분산과 상관계수라고 하는 두 가지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중간시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8주차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통계 프로젝트를 설문조사 가지고 하니까 설문조사 문항 만들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설문 문항을 만든 그런 팀들도 꽤 있는데 싶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들어보시고 그리고 설문 문항을 갖다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기는 해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듯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쪽에 세 번째 강의안 45쪽에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 표 2-19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다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삼포도와 추세선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TV 광고 횟수가 많으면 매출액도 더 높아진다. 그래서 두 변수, TV 광고 횟수와 매출액이라는 두 변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세선도 그려봤는데요. 추세선은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근사적인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수치로 표현을 해준 게 이제 공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 얘가 이제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이게 예. 자, 이 공분산인데요. 자, 공분산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구하는 거, 분산은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모두 다 합하고 그리고 나서 뭐 라지 n 또는 스몰 n-1로 나눠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공분산은 또 그 관측치가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 가지고 관측치를 측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i번째 관측치가 x변수의 관측치, y변수의 관측치 해가지고 두 가지가 쌍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 x1, y1 그리고 x2, y2, x 스몰 n, y 스몰 n 해가지고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공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공분산은 우리가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했고 표본의 표준편차는 s라고 했죠. 스몰 s라고 했죠. 표본의 공분산은 스몰 s, x, 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 y 두 변수의 공분산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산식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하는데요. 자, 일단 x1에서 x바를 빼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x변수의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죠. 그러니까 첫 번째 x변수의 관측치의 편차. 그 다음에 y1 y바라고 하는 것은 y변수의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갖다가 곱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x변수 y변수의 죄송합니다. 첫 번째 x변수 y변수 관측치의 편차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는 두 번째 x변수 y변수의 관측치의 편차 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보시면은 스몰 n번째 x변수 y변수 관측치의 편차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를 x변수 y변수 편차를 찾아서 편차를 구해서 곱해주고 그것을 뭐 첫 번째 관측치서부터 스몰 n번째 관측치까지 모두 다 합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몰 n-1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표본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공분산은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곱을 해주고 전부 다 합하고 그리고 나서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사는 이렇게 이제 저기 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xi와 평균 x 바의 편차 그리고 순서상 그것과 순서상을 이루는 yi와 평균 바 y 편차를 곱하여 모두 합하고 그리고 스몰 n-1로 나누어서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표본 공분산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요. 음향 장비 판매전 자료의 표본 공분산을 계산해 보면은 자, 첫 번째 X변수의 첫 번째 관측치는 광고횟수 2회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Y변수죠. 그래서 첫 번째 Y변수의 관측치는 50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평균, 광고횟수의 평균은 3회고, 그 다음에 매출액의 평균은 51, 100만 원, 5,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편차를 구하면 첫 번째 관측치의 X 편차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X 변수의 관측치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첫 번째 Y변수의 관측치의 편차는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는 X변수가 5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57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평균 각각 빼주면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X변수의 편차는 두 번째 X변수 관측치의 편차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변수 관측치의 편차는 6이 됩니다. 그 둘을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보면 광고횟수 2회고 그다음 매출액은 46,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편차 생각해보면 10번째 X변수 관측치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0번째 Y변수의 관측치의 편차는 마이너스 5, 둘을 곱해주면 5가 되고요. 이렇게 편차 곱, X변수의 편차 그리고 Y변수의 편차 곱을 몽땅 다 합쳐주면 99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뭘로 다 나눠주면 돼요? 스몰 n-1, 여기선 관측치가 10개니까 10-1, 9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사는 99를 9로 다 나눠준 11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뭐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엑셀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은 한 번은 아니겠죠. 몇 번 클릭만 해주시면 이제 표본 공분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모집단의 공분산도 또 정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공분산은 로우 x, 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x변수 관측치의 편차 그리고 첫 번째 y변수 관측치의 편차 구해가지고 곱해주고요. 이걸 첫 번째 관측치서부터 라지 n번째 관측치까지 모두 편차 곱을 합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지 n으로다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모 분산 구할 때도 라지 n으로 나눠줬죠. 모집단의 공분산 구할 때도 라지 n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은 공분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가 있고요. 요 삼포도를 우리가 그려봤었어요. 추세선 빼고 삼포도만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서 그 평균, 그러니까 TV 광고에서의 평균은 3회였죠. 그래서 3회에서 쭉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의 평균은 51, 100만 원, 5,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려놓고 하면은 그 TV 광고에서의 평균 3회 그리고 매출액의 평균 51, 100만 원 그걸 가지고 이제 4개의 분면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로선과 가로선 2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이 1사분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사분면은 어때요? 1사분면은 평균이 3회인데요. 그 TV 광고횟수의 평균이 3회인데 TV 광고횟수가 3회보다 더 많은 곳이 1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사분면에서는 매출액도 그 Y라는 변수도 평균이 51, 1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매출액이 더 많죠. 51, 100만 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변수의 편차도 0보다 크고 Y 변수의 편차도 0보다 커요. 그럼 그 둘을 곱한 크기
x라는 변수의 편차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편차 곱해준 것도 당연히 0보다 큰 플러스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사분면은 어떨까요? 이사분면은 TV 광고의 수가 3회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TV 광고의 수 x라는 변수의 편차는 0보다 적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편차를 가져요. 그런데 매출액은 51, 100만 원보다 더 높죠. 더 크지요. 그러니까 y라는 변수의 편차는 0보다 큰 값, 플러스 값을 가져요. x라는 변수의 편차는 0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y라는 변수의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갖는데 그 둘을 곱해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3, 4분면은 어떤가요? 3, 4분면은 TV 광고의 수가 3회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서 매출액도 요 평균인 51, 100만 원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라는 변수의 편차가 0보다 적고 마이너스의 값을 갖고 y라는 변수의 편차도 0보다 적어서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그 변수 x의 편차, 변수 y의 편차 곱해준 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 4분면. 자, 이쪽은 어때요? 자, 이쪽은 TV 광고의 수가 3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x라는 변수의 편차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y라는 변수는 평균이 51, 1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변수 y의 편차는 0보다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요. 변수 x의 편차는 플러스, 변수 y의 편차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니까 그 둘을 곱해주면 마이너스의 값을 갖죠.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에서는 편차의 곱이 0보다 큰 플러스의 값을 갖고 2,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 편차의 곱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편차, 두 변수의 편차 곱하고 모두 다 합친 거 그게 이제 공분산 구할 때 분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 4분면하고 그 삼포도를 봤는데 삼포도의 점들이 1, 4분면하고 지금처럼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편차 곱이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곱이 0보다 큰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자가 0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그걸 갖다가 0보다 큰 값 스몰 n-1로 나눠주면은 표본 공분산도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두 변수가 양의 직선 관계, 양의 선형 관계,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포도에 놓여져 있는 점들이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주로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분산의 분자에 나와 있는 x변수, y변수 편차의 곱이 마이너스 0보다 적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몽땅 다 합쳐봤자 그게 공분산 구할 때 분자로 들어가는데 몽땅 다 합쳐봤자 또 마이너스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포도의 점들이 2, 4분면하고 4, 4분면 이 두 변수의 평균을 세로선과 가로선으로 그려놓고 분면을 나눠봤더니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점들이 놓여져 있더라. 많이 놓여져 있더라. 대부분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면 그때는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직선관계, 음의 선형관계 또는 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분산으로다가 이제 공분산하고 삼포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음향장비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삼포도의 점들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주로 놓여 있죠. 물론 세로선 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두 점은 세로선, TV 광고에서의 평균을 나타내는 3회와 같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 나머지 점들, 8개의 점들은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에 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의 관계, 정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면요. 자, 우리 전에도 해석했듯이 삼포도의 점들이 지금 이렇게 세로선 x라는 변수의 평균이죠. 그다음에 가로선 y라는 변수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두 평균을 나타내주는 세로선과 가로선 그려놓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나눠놨을 때
그때 점들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의 직선관계 또는 정의 직선관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표본 공분산을 구하면 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표본 공분산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두 변수가 양의 직선관계, 정의 직선관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삼포도에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 그려놓고 봤더니 점들이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주로 놓여져 있더라 라고 하면 대부분 2, 4분면, 4, 4분면에 놓여져 있더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음의 직선관계를 갖고 있구나 또는 부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때 표본 공분산을 구해보면 0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표본 공분산이 0보다 적다라고 하면 두 변수가 음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분면에 골고루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뭐 1, 4분면, 3, 4분면에 주로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2, 4분면, 4, 4분면에 주로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변수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직선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표본공분산을 구하면 거의 0에 근접하다, 0에 근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공분산이 0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변수가 아무런 직선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양수이고 0보다 큰 값이고 그리고 또 큰 값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양의 직선관계에 놓여져 있구나 두 변수가. 그리고 공분산이 음수이고 또 음수이면서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음의 직선관계 또는 강한 부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공분산의 값은 자 아까 x라는 변수는 그 TV 광고 횟수였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회겠죠. 그리고 Y라는 변수는 단위가 100만 원이었어요.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이고 100만 원이었어요. 단위가. 자, 그러면 이 둘의 편차의 곱이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공분산 값의 단위는 회 곱하기 100만 원. 이게 이제 단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100만 원으로 쓴다. 그러면 뭐 평균이 아까 51 1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단위를 원으로 쓴다 그러면 그게 5,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측정 단위에 따라 가지고 그 숫자가 공분산 숫자가 공분산 그 수치가 측정 단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액의 단위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숫자 값이 좀 적게 나오고요. 매출액의 단위가 원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공분산 값이 굉장히 숫자로 표현한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만 가지고 직선관계의 강약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그 상대적인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변수 x와 y의 관계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관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또 피어슨이라는 학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표본 상관계수를 RX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영어로 correlation이거든요. 그래서 C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relation 따가지고 그냥 R이라고 표현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RXY라고 하면 얘는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냥 상관계수를 이제 RXY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표본 공분산 아까 구했죠. 그것을 X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 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상관계수 RXY는 표본 공분산 SXY를 X변수의 표준 편차 SX와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SY의 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 있는 표본 공분산은 단위가 뭐였죠? 회 곱하기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X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는 단위가 회이고 그다음에 Y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는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분모도 단위가 회 곱하기 100만 원이 돼요.
분자하고 분모가 단위가 같아요. 그럼 단위는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답을 갖다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은 값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의 상관계수 한번 구해보면요. 아까 그 X라는 변수, 즉 TV 광고 횟수의 표준 편차는 1.49구요. 이거 안 구해봤었죠? 구해보면 1.49예요. 그리고 매출액 Y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는 7.93이에요. 그리고 표본 공분사는 아까 11이라고 하는 거 구해냈죠.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11, 그러니까 표본 공분산 11을 X의 표준 편차 1.49, Y의 표준 편차 7.93 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거 구해보면 0.93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이 표본 상관계수의 가장 큰 값이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0보다는 1 쪽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그냥 강한 정의 상관관계 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피어슨의 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놈은 로우 x, y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 가지고 구한 거겠죠. 그래서 모 공분산, 모집단의 공분산, 요걸 갖다가 x의 모 표준 편차 그리고 y의 모 표준 편차 곱으로 나눠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상관계수를 아까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상관계수가 1인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 직선관계에 놓여져 있는 경우, 완벽한 정의 상관관계,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자, 두 변수가 있는데, 자, 찾아봤더니 관측치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관측치는 x라는 변수가 5, y라는 변수가 10이고요. 두 번째 관측치는 x라는 변수가 10, y라는 변수가 30이었고요. 세 번째 관측치는 x라는 변수가 15, y라는 변수가 50이었어요. 이것들을 갖다가 이 평면에다가 표현해 보면은 이런 점들로다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3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세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추세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추세선 상에, 직선인 추세선 상에 세 점 모두 다, 세 관측치 모두 다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점을 이어놓은 직선이 바로 추세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관계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요. 여기 첫 번째 관측치 5, 그 다음에 x라는 변수는 5, 그리고 y는 10이었어요. 그리고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x라는 변수의 평균은 50, 15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평균은 10, 30, 50이니까 평균은 3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변수의 관측치의 x변수 편차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첫 번째 y라는 변수의 관측치의 편차는 마이너스 20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둘을 곱해준 게 바로 뭐냐면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는 편차가 x도 y도 빵이 되고요. 빵빵 곱해주면 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측치는 x변수 편차가 5, 그리고 y변수 편차가 20이에요. 둘 곱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몽땅 다 합치면 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놈을 갖다가 표본의 크기 3개였죠. 그걸 하나를 빼준 거 스몰 n-1, 2로 다 나눠주면은 표본 공분산 10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요거 편차 제곱한 것도 구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x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구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5, 그 다음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20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분자에는 표본 공분산 100을 두시면 되고요. 분모에는 변수 x의 표준편차 5, 변수 y의 표준편차 20 곱해준 걸 두면 되죠. 5 곱하기 20 해주면은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을 100으로 나눠주면 1이라고 하는 상관계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표본 상관계수가 1의 값을 갖는다. 그럼 거꾸로 해석해보면 표본 상관계수가 1이다라고 하면 두 변수가 완벽하게 양의 직선관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측치들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위에 전부 다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추세선 그럴 때 그때 표본 상관계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가 상관계수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그때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0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한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경우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 같으면 상관계수가 0.93이에요. 1에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TV 광고 S라고 하는 X라는 변수하고 매출액이라고 하는 Y라는 변수하고 두 변수가 강한 양의 직선관계 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상관계수는 직선관계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것뿐이에요. 요거 가지고 상관계수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상관관계만 의미를 가질 뿐이지 어떤 변수가 원인을 나타내주는 변수고 어떤 변수가 결과를 나타내주는 변수인 그런 그 인과관계까지 분석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 같으면 상관계수가 0.93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TV 광고 횟수가 원인이고 매출액이 결과를 나타내주는 변수다. 이것까지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TV 광고 횟수가 원인을 나타내주는 변수고 그다음 매출액이 결과를 나타내주는 변수이다라고 해석을 주로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상관계수 0.93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그 인과관계까지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전에 했던 게 그 음식의 질하고 음식 값하고 음식의 품질하고 품질 등급하고 그다음에 음식 가격하고 한번 그 교차 분석할 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음식의 품질 등급하고 음식 가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음식 가격을 올리면 음식의 질에 대한 평가도 품질 등급도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상관관계의 정도 그리고 상관관계의 방향을 나타내 줄 뿐이지 인과관계까지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실습 자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시험 혹시 그 오프라인 수업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중간시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중간시험 어디 나와 있을까? 이거 제가 다른 걸 펼친 것 같은데요. 좀 다시 살짝 넘어가서 중간시험. 자, 보시면 재무부동산과 통계 중간시험. 우리 도어 시스템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분이 열어보신 것 같은데요. 10월 27일
중간 시험 시작하는 수요일에 오전 9시서부터 10시 50분까지 치르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지금 오늘 배운 데까지가 범위고요. 그리고 문항은 5 내지 6 문항. 그래서 약술식으로 하나 내지 2개 문항 내고요. 근데 자그마한 문항, 그러니까 한 문항 속에 자그마한 문항이 한 3개, 많으면 5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4개 정도 작은 문항으로 4개 정도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너 문항 정도 큰 문항입니다. 그래서 서너 개 큰 문항은 프리식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참고해 보시면은 뭐 풀이형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주로 이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보시고 약술형 문항, 약술식은 기출문제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다음에 유의하셔야 될 거 계산기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고요.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모두 다 허용을 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태블릿의 어플리케이션에도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쌀집 계산기 또는 재무용 계산기 가지고 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7주차 강의 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